남옥 55. 어머니 이제 아버님 생각은 그만하시고 어머니나 오래 사세요. 아버지 목까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우기 오빠가 어머니 무릎을 흔들며 어리광 부리듯이 말했다. 그래요. 참 어머니 며느리만 보실라고요? 손자도 보셔야죠. 손주 며느리는 못 보실라고요? 이렇게 젊으신데 오랫동안 사세요. 혁이 오빠가 어머니 뺨에 자기 뺨을 댔다. 에구 징그럽다. 다 큰 녀석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활짝 웃었다. 고운 얼굴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기름을 바르지 않아 약간 잔머리가 일어나 보이나 그래도 자연의 윤기를 지닌 검은 머리를 곱게 빗고 윤곽이 고운 얼굴과 아름다운 치아도 여전했다. 나는 어머니가 너무 좋았다. 그러나 내가 하고픈 이야기를 오빠들이 다 해버리고 어리광까지 펴 보였으니 나는 다시 되풀이하기도 쑥스러워 가만히 있었다. 좀 쓸쓸했다. 늘 아버지는 내 차지였고 어머니는 오빠들 차지였는데 아버지가 안 계신 지금 어머니를 오빠들로부터 나누어 갖고 싶었으나 오빠들은 그런 내 눈치에 너무도 무심했다. 호성이 또 들렸다. 조금 또렷이 들리고 또 들렸다. 멀리지만 콩 볶듯이 계속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아무도 불안해하지는 않았다. 200평 가까운 대지에 들어앉은 운치 있는 고관은 법당 속보다 더 고즈넉했다. 뒷뜰에서는 두 번째 핀 사철 장미가 한 잎 두 잎 지고 있었다. 다음 날은 좀 달랐다. 호성이 너무도 지척에 들리고 큰 길에서는 피난민이 넘친다 했다. 그러나 우리 집은 큰 길에서 너무도 깊숙이 있어 피난민을 실제로 보지는 못했다. 큰아버지가 몇 번 다녀가셨고 오빠의 친구들이 부산이 오갔다. 황혼 무렵이 되자 큰아버지의 안색이 좀 더 나빠지고 어머니와 올해 무엇을 상의하는 눈치였다. 아들들만 피난을 보내기로 합의가 된 모양이다. 작은 집, 큰 집, 아들들이라야 모두 4명인데 큰 집 진이 오빠는 국군 장교였으니 집에 있을 리 없고 실은 그 때문에 큰 집에서는 더 경황이 없고 초조해 보였다. 찹쌀로 미숫가루를 만들고 김밥을 싸고 마른 반찬을 챙기고 어머니는 분주했다. 나도 어머니를 도와 오빠들의 내복을 챙기고 육색을 꿰맸다. 커다란 피난짐이 3개 만들어진 것은 꽤 어두워진 뒤였다. 오빠들은 아직도 전쟁을 실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등산이라도 떠나는 듯이 좀 떠들썩하게 집을 나섰다. 어두운데도 불안하고 궁금해서 밖에 나와 섰는 동네 사람들에게까지 여유 있는 농담을 섞어 인사를 하고 골목 어귀 구멍가게에서 군것질거리를 사서 피난짐에 추가하는 등 철없이 굴며 떠났다. 결국 이렇게 광고 치듯이 여러 사람들에게 보이고 떠난 게 훗날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 그들은 다음날 새벽에 돌아왔기 때문이다. 그들은 전날 밤 너무 여러 친구들에게 들러서 인사도 하고 같이 갈 친구와 합세도 하느라고 그만 한강을 못 건너고 마는 것이다. 다행히 돌아올 때는 아무의 눈에도 안 띄게 살짝 돌아왔다. 결국 이웃 간의 오빠들은 피난 간 것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같이 피난 떠났던 큰집 미니 오빠도 자기 집으로 가고 오빠들만의 답답한 운둔 생활이 시작되었다. 우리는 충분한 식량과 넉넉한 밑반찬을 갖고 있었다. 우리 집은 터가 넓다 뿐 이웃에 새로 들어선 문화주택에 비한다면
보잘것없는 고가였고 이웃 간에는 인심 좋은 착한 이웃으로 총했고 우리의 생활은 거리에서부터 너무도 깊이 은닉되어 있었다. 좀 답답하고 무료하다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에서 유교를 맞고 바뀐 세상을 탈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었다. 물론 느닷없이 들이닥치는 민청원 임내, 여맹원 임내들의 눈에서 오빠들을 보호하기 위해 용이 주도하게 은신처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찬마루 위 천장은 다락하고 분리되어 있으면서 천장이 베니어판이 아닌 든든한 판자로 되어 있어서 어머니와 나는 판자의 한쪽을 뜯어내어 그 위에 감쪽같이 훌륭한 방을 꾸몄다. 라디오와 기타와 전기 스탠드에 책까지 비치되어 있는데도 그들은 거기에서 푹 배겨 있지를 못했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천장을 오르내렸다. 전쟁이 났대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들의 버릇에 신통한 변화가 생길리 만무했다. 신나는 뉴스를 들었다고 어머니에게 보고하러 군것뛸 거리를 찾아서 담배를 피우러 찬물에 발을 담그러 그들은 분주히 오르내렸고 그들의 발랄한 젊음은 그만한 운동을 안 하고는 못 배겼다. 어머니는 오빠들이 앞마당이나 뒷마당을 서성대는 걸 제일 꺼렸다. 서울집이 제 아무리 커도 이웃집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될 수는 없었다. 앞마당에서는 원경으로나마 국민학교 옥상이 보였고 옥상에는 가끔 군복 입은 군인이 서성대는 게 보여 어머니는 그게 마치 우리 집 마당을 망보는 것 같아 질색이었다. 뒷마당은 한 번도 전지를 한 적이 없는 향나무니 전나무니 하는 상록수와 한창 녹음 짙은 은행나무가 짙은 숲을 이루고 있어 한낮에도 으슥하고 시원해서 무더운 날이면 훌쩍 나무 그늘에서 낮잠들을 자기를 즐겼지만 앞마당보다는 좀 더 가까이에 이웃 양옥의 창이 바라보였다. 에그 그만 올라가거라 반장 올라. 어머니는 또한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는 인민반장을 가장 무서워했다. 남자들의 신발은 모조리 치우고 하다못해 빨래까지 남자들 것은 방구석에서 말리는 등 한시도 마음을 못 놓는 것도 다 인민반장 때문이었다. 모든 것이 감쪽같이 잘 돼갔다. 게다가 세상도 잘 돼가는 모양이었다. 오빠들은 자기들이 자유로워질 날이 멀지 않았다고 벌써부터 설레이고 있었다. 사내 자식이 이거 할 노릇인가? 국군만 다시 돌아와 봐라. 단박에 입대해서 분풀이를 실컷 해줘야지. 내가 입대할 테니 형은 어머니나 잘 모시고 있어. 장남은 옥체 보증하시라고. 그들은 아령으로 단련된 팔뚝을 허공에다 대고 휘두르며 날쳤다. 진이가 살아있을까? 국군도 수태 상했다던데? 장남 소리에 어머니는 큰댁 장손인 진이 오빠를 생각한 모양이었다. 어머니도 진이 형은 쫄병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령인데 그렇게 호락호락 총에 맞으라고요. 그들은 소령 계급장을 방패쯤으로 아는 모양이었다. 그건 그렇고 큰댁은 어디에 잘가 계셨으면 좋으련만 그날 민이나 붙들어 줄걸. 마음이 좋은 어머니는 가끔 그 일로 한숨을 쉬었다. 피난 갔다 그대로 돌아온 날 민이는 집이 궁금하다고 즉시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소식이 없길래 내가 가봤었다. 큰댁에는 웬 민청 간판이 붙어 있어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이웃에서 대충 알아보니 군인 가족이어서 미리 겁을 먹고 온 가족이 피신을 한 모양이었다. 다행히 아무도 그들에게 잡히지는 않은 것 같았다. 폭격이 한결 잦아지고 포성이 밤낮 없이 들리기 시작했다.
인천이 한포사격을 받고 있다는 뉴스를 오빠들은 신이 나서 전했다. 세상이 다시 한번 바뀌려는 단발마의 몸부림으로 거대한 도시가 숨가쁘게 허덕이고 있었다. 우리도 차츰 인민반장이나 동인민위원회로부터 피난 간 가족이란 음청을 심상치 않게 받아가며 마포강에다 방공호를 파는 일에 동원되기도 하고, 심야에 소속도 계급도 분명치 않은 군복들이 난입해서 곳곳에 흙발자국을 남기고 구석구석을 뒤지는 일도 겪어야 했다. 그들이 찾은 게 곡식인지 사람인지조차 분명치 않은 채 우리는 곡식도 사람도 들키는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괴로움쯤은 신고화도 같다 할까? 절박하지만 희망찬 진통이어서 조금만 더 참으면 하고 서로를 위로하며, 차라리 그들의 발악이 더해갈수록 진통으로부터의 해방도 가까우리라는 기대로 참을만 했다.